백만장자가 미인 대회에서 아내를 찾기 위해 노숙자로 변장했다. 그 결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동안 사랑 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서울의 번화한 도시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급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김준호는 위스키 잔을 들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35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전국에 걸쳐 있는 고급 호텔 체인의 소유주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의 지위에 걸맞은 만족감을 보여주지 않았다. 또 다른 재앙 같은 데이트였어. 그는 방금 끝난 저녁 약속을 회상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 여자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의 재산을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빛났다. 항상 같은 이야기였다. 그의 돈에 끌려 다가오는 여자들, 그가 진정 누구인지는 관심 없는. 준호는 크리스탈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디자이너 정장과 맞춤 셔츠로 가득 찬 옷장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고급 원단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자부심 대신 가슴 속 공허함을 느꼈다.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좌절감에 빠져 생각했다.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 은행 계좌 때문이 아니라. 그때 그의 눈에 낡은 재킷이 들어왔다. 대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옷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미친 듯하지만 위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준호는 그의 신뢰하는 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재 회사의 오른팔인 박민재도 있었다. 준호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민재가 걱정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쳤어. 내 평판을 망칠 수 있어.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이야, 민재야. 나는 피상적인 관계에 지쳤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고 싶어.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준호는 노숙자로 변장하고 다가오는 전국 미인 대회인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에 잠입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아름다운 여성 27명이 모이는 이 행사는 그의 사회적 실험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관리 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참가자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회에 들어갈 거야? 그의 개인 비서인 이수진이 항상 실용적인 태도로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할 거야. 작년에 우리가 그 방송국을 인수한 거 기억나? 올해 그들이 이 대회를 방송하기로 되어 있어. 모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들은 계획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재야, 너는 내 아들인 척하고 방송국의 새 주인으로 나설 거야. 개인적으로 대회를 감독하고 싶다고 하고 내 삼촌을 데려와 일부 업무를 도와달라고 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만약 누군가가 널 알아본다면? 그럴 리 없어.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염을 기르고 렌즈로 눈 색깔을 바꾸고 낡고 해진 옷을 입을 거야. 아무도 그런 상태의 유명한 김준호를 예상하지 못할 거야. 준호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자 팀원들은 점점 그의 열정에 감염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위험한 아이디어였지만 모두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조하 사장님, 마침내 민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상황이 복잡해지면 임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준호는 팀의 지지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이어지는 몇 주는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준호는 면도를 중단하고 집에서 낡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 민재는 젊은 상속자 역할을 연습했고 나머지 팀은 물류 세부 사항을 담당했다. 마침내 대회 당일이 왔다. 준호는 아파트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그에게 되돌아오는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다. 지저분한 수염, 낡고 더러운 옷,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갈색 눈, 이제는 파란 렌즈로 가려져 있었다. 행운을 빌어.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의 반영에게 중얼거렸다. 대회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 전역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들이 긴장한 차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스타일리스트들은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며 기술자들은 조명과 음향을 조정하고 있었다. 준호는 노숙자로 변장한 채 민재와 함께 뒷문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완벽하게 오만한 젊은 사업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삼촌 기억해요. 민재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가까이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요. 준호는 복종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네, 도련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자신에게 향하는 혐오와 동정의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그가 지나갈 때 물러나기까지 했다. 마치 그의 가난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때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준호는 돌아서서 대회 직원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과 얼굴을 마주쳤다. 그녀는 어지럽게 묶은 갈색 머리와 진정한 걱정을 담은 커다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라 말을 더듬었다. 저는 강지원이에요. 대회 보조원이에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다. 뭔가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가 끼어들었다. 그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 삼촌이에요. 저를 도와주러 여기 왔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뭔가 필요하시면 제가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녀가 멀어지는 동안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화려하고 글래머로스한 환경 속에서 이 소박하고 친절한 젊은 여성이 그를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집중해.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너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미인 대회의 혼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면서 준호는 지원의 진실한 미소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인생을 뒤집어 놓을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대회의 소란이 준호를 값비싼 향수와 헤어스프레이의 구름처럼 에워쌌다. 그는 분장실 근처의 전략적인 위치에서 참가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관찰했다. 각각의 참가자들은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의 주인은 계속해서 그를 친절하게 대해준 보조원 지원에게로 향했다. 지원은 혼란 속에서도 우아하게 움직였다. 문제를 해결하고 인내심 있는 미소로 긴장을 달래주었다. 그녀의 소박한 유니폼과 헝클어진 포니테일은 그녀를 둘러싼 화려함과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녀의 진정성에는 준호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무언가가 있었다. 야, 너 수염난 사람. 권위적인 목소리가 외쳐 준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것은 현재 미스 서울이자 전국대회 우승 후보인 이서연이었다. 나에게 생수 한 병 가져와. 탄산 없는 거로. 그리고 이번엔 잔이 깨끗한지 확인해. 준호는 경멸적인 어조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네, 아가씨. 그는 자신의 모든 본능에 반하는 비굴한 자세를 취하며 중얼거렸다. 물을 가지러 가는 동안 그는 서연이 다른 참가자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 들여보내다니 믿을 수 없어. 이 대회는 점점 품위가 떨어지고 있어. 그 말은 그를 따귀로 때린 것처럼 충격을 주었고 그가 이 광기를 시작한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다가오는 지원을 보지 못했고 그녀와 부딪혀 그녀의 유니폼에 물을 쏟고 말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당황하여 외쳤다. 제가 너무 서툴러서? 하지만 지원은 그저 웃으며 옷에서 물방울을 털어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흔해요. 그런데 이제 이서연 씨를 위해 새 물을 가져가야겠네요. 그렇죠? 지원의 공모적인 미소에 준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순간 자신의 무능한 노숙자 역할을 잊은 채 제안했다. 함께 그들은 물품 보관소로 향했고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었다. 준호는 지원이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이 대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꿈은 탐사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새 물잔을 채우며 고백했다. 중요한 이야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에 담긴 열정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고귀한 꿈이군요.
그는 잠시 자신의 변장을 잊은 채 대답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지원은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을 많이 보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준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더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아, 길거리에서 이것저것 봤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뇌물은 어디 있어?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원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다. 의무가 부르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준석이에요. 준호는 자신의 가명을 기억해내며 거짓말을 했다. 고마워요, 준석 씨. 지원은 물을 들고 가기 전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의 혼합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참가자들을 관찰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의 진정성과 따뜻함에 이끌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민재에 의해 중단되었다. 준호야, 문제가 생겼어. 그가 속삭였다. 방금 알았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내 대학 동창이래. 만약 그가 널 본다면 알아볼 수도 있어. 공포가 준호를 사로잡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어떡하지? 그가 물었다.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민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아이디어가 있어. 하지만 위험해. 우리가 갑자기 메인 무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긴급 상황이에요. 여기 위로 도움이 필요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준호는 소란의 근원을 향해 달려갔다. 잠시 자신의 변장과 임무를 잊은 채였다. 무대에 도착하자 그는 미스 제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기절한 것 같았다. 빨리 의사가 필요해요. 사회자가 외쳤고 다른 참가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가족 사업을 물려받기 전 배낭여행을 하던 시절 배운 응급처치 훈련을 떠올렸다. 결과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의식을 잃은 젊은 여성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간호사예요. 그는 재빨리 이야기를 꾸며내며 거짓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동작으로 그는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고 회복 자세로 눕혔다. 서서히 미스 제주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괜찮을 거예요. 준호가 모든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느끼며 발표했다. 아마도 스트레스와 무대 조명의 열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이 앉도록 돕는 동안 준호는 지원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경외와 호기심이 섞인 채 빛나고 있었다. 마치 준석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 자신의 위장을 위험에 빠뜨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숙자 캐릭터와 맞지 않는 지식과 기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스 제주의 감사한 미소와 지원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는 이 위험이 어쩌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혼란이 가라앉고 대회가 다시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무대 뒤로 몰래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이제 자신의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지원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그렇게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준호가 모르는 사실은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지원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를 무시했던 여러 참가자들의 관심도 끌었다는 것이었다. 무대 뒤 그림자 속에서 단순히 대회뿐만 아니라 노숙자로 변장한 백만장자의 마음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음모와 질투, 그리고 폭로의 폭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무대에서의 사건은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대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리허설과 준비의 날이 되어야 할 이 날은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소용돌이로 변해버렸다. 그 중심에는 준호, 아니 그들이 알고 있는 준석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기술을 보여준 미스터리한 조수였다. 지원은 목격한 일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의 메이크업 일정을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준석이 자신감 있게 미스 제주를 돌보는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에 대해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지저분한 외모와 확신에 찬 행동 사이의 모순이었다. 지원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서연의 짜증난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죄송합니다, 이서연 씨. 뭐라고 하셨죠? 지원은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서연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 준석인지 뭔지 하는 사람을 대회 기간 동안 내 개인 보조로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원은 질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하지만 서연 씨, 그는 대회의 공식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서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방금 여기 있는 직원들의 절반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내 팀에 그를 원해요. 알아서 처리해요. 지원이 항의하기도 전에 서연은 비싼 향수 냄새와 불가능한 요구를 남기고 떠나버렸다. 한편 준호는 무대 뒤 한적한 구석에서 민재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민재가 속삭이듯 화를 냈다. 넌 눈에 띄지 않아야 했는데 오늘의 영웅이 돼버렸잖아. 준호는 가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좌절감을 느꼈다. 알아. 하지만 그 여자가 도움이 필요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분노는 걱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해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심사위원, 네 옛 대학 친구가 새로운 직원들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내가 더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서비스 구역에만 머물러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은 지원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그녀는 불편해 보이고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준석 씨, 그녀가 준호를 향해 말했다. 이서연 씨가 대회 기간 동안 당신을 개인 보조로 요청했어요. 준호와 민재는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다.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나는 경험이 없어서 부탁드려요. 지원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청과 결의가 섞여 있어서 준호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임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당신을 가까이에 두고 싶어요. 더 잘 알고 싶어서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순간 그는 자신의 임무, 변장,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오직 지원만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감정이 가득했다. 좋아요. 그는 자신을 멈출 수 있기 전에 말했다. 하겠습니다. 민재가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준호는 무시했다. 그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원에게서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원이 서연에게 알리러 떠나는 동안 준호는 그녀의 얼굴에 번진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순간은 민재의 목소리로 깨졌다. 이건 재앙이야. 그의 친구가 중얼거렸다. 이제 네가 서연과 다른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 있게 될 거라는 걸 알겠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상황의 현실이 무거운 짐처럼 그에게 떨어졌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래야만 해. 둘 다 모르는 사실은 그들의 대화가 눈에 띄지 않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모든 말을 들었고 그 눈은 인식의 반짝임과 주의치한 비밀의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고 직원들이 하루의 잔해를 치우는 동안 준호는 텅 빈 대회장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의심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원래의 목표를 놓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은 걸까? 그의 생각은 다가오는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커튼 뒤로 숨었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말했잖아. 그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조수로 만족할 리가 없어.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거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준호는 그것이 미스 부산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회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하자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야. 서연이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와 왕관 사이에 아무것도 그 누구도 방해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그 준석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난 그걸 밝혀낼 거야. 준호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았다. 마침내 그가 숨었던 곳에서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지원과 나머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장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연의 커져가는 의심도 다뤄야 했다. 그가 직원으로서 배정받은 작은 방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져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한 사회 실험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위험한 거짓말과 비밀의 네트워크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원이 있었다. 친절한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지원, 노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서 선함을 보는 지원, 모르는 사이에 백만장자의 심장을 그의 이전 연인들 중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뛰게 만드는 지원. 그가 집에 있는 고급스러운 매트리스와는 너무나 다른 불편한 침대에 누우면서 준호는 결심을 했다. 그는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저 어쩌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가 항상 찾아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겉모습과 돈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 준호가 모르는 것은 운명이 그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다.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시험에 들게 할 놀라움들. 새벽이 준호에게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그는 직원용 작은 방에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상황의 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야심찬 미스 서울 이서연의 개인 보조로서 첫날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의 지저분한 외모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바르며 준호는 지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 호기심 어린 눈빛, 그렇게 진실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의 고민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준석, 거기 있어요? 서연의 참을성 없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고 미스 서울의 고양된 아름다움과 얼굴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그는 복종적인 자세를 취하며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준비됐길 바라요. 오늘은 아주 바쁜 날이 될 거예요. 지연이나 무능함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을 따라 대회장 복도를 걸으면서 준호는 다른 직원들과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전날의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분명히 잊혀지지 않았다. 아침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준호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서연의 모든 변덕을 들어주느라 바빴다. 의상을 조정하고 특정한 음료를 가져오고 심지어 특히 긴 하이힐 연습 세션 후에는 그녀의 발을 마사지하기까지 했다. 알아요, 준석 씨. 준호가 그녀의 발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동안 서연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부드러운 손을 가졌네요. 준호는 핏줄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게 저는 크림을 많이 사용해요. 호텔 쓰레기통에서 찾아요. 그는 즉흥적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저주했다. 서연은 눈을 좁히며 분명히 확신하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더 캐물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은 지원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이서연 씨, 언론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원이 준호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던지며 알렸다. 서연이 준비하는 동안 지원은 준호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은 달라 보여요. 준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투명한가? 괜찮아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지원은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 순간 서연이 그녀의 주의를 요구했고 그 순간은 지나갔다. 언론과의 인터뷰는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다. 그는 뒤에서 서연의 가방을 들고 그녀가 항상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면서 그를 너무 관심 있게 바라보는 한 기자를 무시할 수 없었다. 신뢰합니다. 그 기자가 서연에게 말하면서도 준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새로운 보조는 누구신가요? 전에는 못 봤는데요. 분명히 관심이 자신에게서 벗어난 것에 짜증이 난 서연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저 임시 직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왠지 익숙해 보이네요.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선생? 준석입니다. 준호가 발밑에 땅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평범한 얼굴을 가졌나 봐요. 그 기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호는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자 그는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했고 그의 마음은 미친 듯이 달렸다. 누군가 그를 알아본 걸까? 그의 정체가 곧 밝혀질까? 서둘러 벗어나려다 그는 누군가와 부딪혔고 들고 있던 쟁반의 내용물을 쏟고 말았다. 그의 공포스러운 눈에 그것이 방송국의 젊은 상속자로 변장한 민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심해, 바보야. 민재가 소리쳤다. 그의 오만한 젊은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준호는 열심히 사과하며 엎질러진 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민재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종이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몰래 주워 펼쳐보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백만장자로서의 그 김준호의 사진이 비즈니스 잡지 표지에 실린 것이었다. 그리고 여백에는 서연의 글씨체로 준석과의 연관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포가 준호를 사로잡았다. 서연이 어떻게 그 사진을 얻었을까? 그녀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며 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지원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건드릴 때까지였다. 준석 씨, 정말 괜찮으세요?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거짓말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원 씨, 저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단어들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다음 리허설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지원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고 준호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비밀을 안고 남겨졌다. 지원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결심을 했다. 그는 급히 민재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 그의 계획은 무너지고 있었고 너무 늦기 전에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준호가 모르는 사실은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모든 대회의 흐름을 바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조사 부서인가요? 준석이라는 사람과 김준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주세요. 우리 사이에 사기꾼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는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대회의 기반을 흔들고 준호의 결심뿐만 아니라 그와 지원 사이에 피어나고 있는 진정한 감정을 시험할 대결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밤이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대회장에 내려앉았지만 준호에게는 그림자가 매 순간 그를 더욱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서연의 의심을 피하고 자신의 상충되는 감정들을 다루느라 지친 하루를 보낸 후 그는 마침내 대회장 정원의 한적한 구석에서 민재를 만날 수 있었다. 이건 통제불능이 되고 있어. 준호가 가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서연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어. 날 알아본 것 같은 기자도 있고. 그리고 지원은... 하느님, 지원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민재는 걱정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경고했잖아, 준호야. 이 거짓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어. 우리는 이걸 지금 끝내야 해, 모든 게 폭발하기 전에.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결심과 혼란의 가면이었다. 못해, 민재야. 아직은. 여기 뭔가가 있어. 뭔가 진짜가. 지원과... 지원? 민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보조원? 준호야. 제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지 마.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관목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고 숨을 참았다. 긴장된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진 후 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왔다. 준석 씨, 당신 맞아요? 준호의 심장은 지원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며 뛰어올랐다. 지원 씨, 저는...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가 더듬거렸고 민재는 조용히 빠져나갔다. 지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결의의 혼합이었다. 당신이 급하게 나가는 걸 봤어요. 걱정됐어요. 준석 씨,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 있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동시에 갈망했던 순간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실함을 보았고 그 순간 더 이상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원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게 많아요. 저는 제가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준석 씨?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 이름은 준호예요. 김준호. 그리고 저는 노숙자도 보조원도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가 고백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하이힐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서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악의적인 승리의 가면이었다. 아하, 당신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준석 씨. 그녀가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외쳤다. 아니면 김준호 호텔 재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원이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준호와 서연 사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 씨? 준호는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원 씨,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그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이건 정말 맛있는 상황이네요. 유명한 김준호가 우리 대회에 노숙자로 변장해 잠입했대요. 언론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다른 참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다.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서연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서연은 이미 전화기로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홍보부서인가요?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던 지원이 앞으로 나서서 서연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다. 야! 서연이 소리쳤지만 지원은 그녀를 무시했다. 죄송합니다. 오보였어요. 지원이 전화로 말하고 끊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준호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이기든 상관없어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더 나은 제안을 해드릴게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 서연 씨, 제 비밀을 지켜주시면 이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제 호텔들의 광고 캠페인 모델 계약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당신의 경력을 훨씬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명백히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김씨. 거래 성립이에요. 하지만 만약 날 배신한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경고의 눈빛을 보내고 서연은 떠났다. 준호와 지원을 정원에 단둘이 남겨두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다. 묻지 않은 질문들과 반쯤 드러난 진실들로 가득했다. 지원 씨, 저는...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지원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걸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이 누구든 간에 제가 이 며칠 동안 알게 된 그 남자가 저에게는 중요해요. 그 말과 함께 지원은 돌아서서 떠났다. 준호를 그의 생각과 행동의 무게와 함께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준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원래 계획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지원이 그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마음이지만 결심한 채 준호는 건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도전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한 인물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준호가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 아니면 어쩌면 그를 구할 수 있는 인물. 정원에서의 극적인 만남 다음 날 아침,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밝았다. 마치 하늘도 준호의 감정적 혼란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일찍 일어났고 그의 피곤한 눈은 불면의 밤과 걱정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부분적으로 드러난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대회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자 준호는 민재와 마주쳤다. 민재의 얼굴에는 걱정과 책망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얼마나 나쁜 상황이야? 민재가 서두를 생략하고 물었다. 준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모든 걸 알아냈어. 어떻게든 그녀의 침묵을 사는데 성공했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원은? 하느님, 민재야. 그녀의 표정을 봤어야 했어. 민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야,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것 같아. 넌 이 거짓말을 너무 멀리 끌고 왔어. 하지만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중단시켰다.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요? 두 남자는 복도에 서 있는 지원을 보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실망의 혼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 씨, 준호가 중얼거리며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지원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니요, 준호 씨, 아니면 준석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전체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요.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았고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기 전이었다.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모든 진실을요. 그리고 그렇게 그 텅 빈 복도에서 준호는 그가 엮어온 복잡한 거짓말과 반쯤의 진실들의 망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백만장자로서의 삶에 대해,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좌절감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그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걸 알아요. 그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며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원 씨. 겉모습을 넘어보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가상의 노숙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지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다. 준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 대회에 모든 사람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 알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죄책감이 묻어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요. 하지만 지원 씨,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실해요. 제가 전에 느껴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실해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내적인 결정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준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결의가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당신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할 시간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부도 아니었다. 한편 대회장의 다른 곳에서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준호와 맺은 거래가 그녀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는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항상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문을 열자 그녀는 미스 제주와 마주쳤다. 준호가 기절했을 때 도와주었던 참가자였다. 서연 씨, 미스 제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정원에서 들은 것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미스 제주가 모든 장면을 목격한 신비로운 인물이었을까? 한편 대회의 언론실에서는 전날 준석에게 관심을 보였던 기자가 몇 통의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대회에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하루가 지나가면서 대회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음 경연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불안한 분위기는 누구도 놓치지 않았다. 준호는 여전히 준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원을 볼 때마다 그는 죄책감과 그리움의 고통을 느꼈다. 지원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지만 준호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에 갈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민재는 젊은 상속자 역할을 하면서 멀리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곧 일어날 사건들의 전개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참가자들이 수영복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분장실 중 하나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호기심과 걱정에 이끌려 소란의 근원으로 서둘러 갔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스 부산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참가자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건 사기야. 그녀가 눈물 사이로 소리쳤다. 이 대회 전체가 사기라고요. 준호가 개입하기도 전에 그는 지원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순간 준호는 상황이 급격히 변할 것임을 알았다. 지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상황을 장악했다. 모두들 제발 공간을 좀 주세요. 그녀가 단호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미스 부산을 향해 무슨 뜻이에요? 대회가 사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여성은 흐느낌 사이에 말했다. 저는 서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변장한 백만장자와 비밀 거래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 대회는 조작된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분장실에 내려앉았다. 준호는 발 밑에 땅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지원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그는 이해와 결의의 혼합을 보았다. 그 순간 서연이 분장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짓된 걱정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지원은 준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든 진실을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의 모든 미인들로 가득 찬 그 분장실에서 대회가 혼돈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준호는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대회의 진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분장실은 이전의 웃음소리와 대회 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던 것과는 달리 이제 팽팽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모든 눈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지원은 그의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도전이자 조용한 간청이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 대회, 제가 여기 있는 것, 모든 것이 거짓말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가짜 수염과 그를 준석으로 변모시켰던 메이크업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놀라움의 숨소리와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이 방을 가득 채웠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고 있었다. 저는 몬테이로 럭셔리 호텔 체인의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숙자로 변장해 이 대회에 잠입했습니다. 분장실은 혼돈에 빠졌다. 참가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분노를, 다른 이들은 혼란을 표현했다. 서연은 한쪽 구석에서 승리와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다. 조용히 해주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소음을 꿰뚫고 들렸다. 모두가 놀라서 조용해졌다. 그녀의 어조에 담긴 권위에 놀란 듯했다. 그가 말을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그녀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내고 계속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모두를 속였고 그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점점 더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지원과 눈을 마주쳤다. 제가 찾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친절함, 연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방 전체에서 집단적인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눈물을 머금은 채 준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분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재가 헐레벌떡 들어왔고 그 뒤로 질문을 던지던 기자가 따라 들어왔다. 준호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언론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분장실을 밝히며 기자들의 무리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질문을 외쳤다. 김 사장님, 정말 대회에 잠입하신 겁니까? 이게 기업 스파이 행위입니까? 참가자 중 누군가가 이 사기에 가담했습니까? 혼란은 극에 달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채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랐다. 본능적으로 그는 지원의 손을 찾았다. 놀랍게도 그리고 안도감을 주며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그들의 손가락을 엮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에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찬 가면이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외쳤고 순간적으로 군중을 조용히 만들었다. 저도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다. 저는 준호 씨의 정체를 알아냈고 비밀을 지키기로 그와 거래했어요. 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새로운 놀라움의 물결이 방을 휩쓸었다. 미스 제주 전날 밤 모든 것을 목격했던 그녀가 앞으로 나섰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원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사기 이상의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겉모습이나 지위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조사하던 기자가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김 사장님, 자신을 변호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가자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 민재의 걱정스러운 표정, 기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지원에게 머물렀고 그녀는 그에게 작은 격려의 제스처를 보냈다. 제가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준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여러분 모두를 속였고 그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 진정성 있는 것, 점점 더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진짜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속임수를 통해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지원의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다.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였습니다. 저는 지원 씨 같은 사람들의 친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저는 모든 참가자들의 결단력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이틀이나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이 대회는 여러분의 재능과 꿈, 노력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거짓말에 관한 것이 아니죠. 제가 끼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의 말 뒤에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이어졌다. 미스 제주가 그 침묵을 깼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한 명씩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용서의 말을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이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그 기자가 앞으로 나섰다. 김 사장님, 이제 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았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하지만 변화와 함께요. 모든 현재 심사위원들은 독립적인 패널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상금의 2배를 참가자들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방에서 승인의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준호와 지원에게 다가왔다. 미안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요.
저는 이기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왜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어 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말이에요. 지원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자유로운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연 씨.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고 참가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동안 준호는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알아요. 당신을 실망시켰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할 거예요. 지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사랑에 빠진 남자,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척할 때도 친절과 연민을 보여준 그 남자는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준호 씨.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발끝으로 일어서 그를 부드럽게 키스했다. 카메라 플래시와 놀란 숨소리를 무시한 채 말이다. 키스가 끝나자 준호는 그의 이마를 지원의 이마에 기대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취약하고 진실된 느낌이 들었다. 지원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과 엮으며 말했다. 이제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해요. 변장도 없고 거짓말도 없이 그저 우리 자신으로서요. 그렇게 그들은 손을 잡고 분장실을 나섰다. 미인 대회의 혼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말이다. 하지만 준호와 지원에게 타이틀과 라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준호와 지원이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채오르면서 지원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우리 이야기로 대박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전 그걸 TV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살아가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서 준호와 지원은 그들의 다음 모험을 향해 출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울 시내 반대편에 있는 한 방송 제작사 사무실에서 한 작가가 백만장자 노숙자라는 제목의 새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쓰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이야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작가는 준호와 지원의 진짜 이야기가 서울의 거리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픽션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3개월이 지났다. 미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대회의 분장실에서 있었던 극적인 폭로 이후의 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준호의 펜트하우스 실크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지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사랑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 후에도 매일 아침 그녀 옆에서 깨어나는 것이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지난 몇 달은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였다. 약속했던 대로 준호는 대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이 선발되었고 대회 결승은 전례 없는 투명성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 서연을 포함해서 우승의 영광은 미스 제주에게 돌아갔다. 그녀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플랫폼과 진정한 선의가 심사위원들과 대중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서연은 가장 먼저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스캔들은 예상대로 몇 주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준호가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그의 헌신이 점차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조종하는 백만장자로 여겨졌던 그는 이제 구원과 긍정적 변화의 예시가 되었다. 준호의 생각은 등 뒤에서 들리는 지원의 부드러운 손길에 중단되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어깨에 턱을 기대며.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모든 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웃었다.
누가 가짜 노숙자와 대외 보조원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돌아섰고 준호는 다시 한번 지원의 눈동자 깊이에 감탄했다. 뭐든 후회되는 게 있나요? 그가 물었다. 예전의 불안감이 잠시 그의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단 1초도요. 물론 가장 관습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가 있고 싶은 곳이에요. 그들은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며 그날의 계획을 논의했다. 재단과의 회의가 오후에 있는 거 기억하죠? 지원이 언급했다. 장학금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 이후 그들은 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이 공동으로 이끄는 몬테이로 재단은 빠르게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 지원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오늘 아침 서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호텔 광고 캠페인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대요. 결국 약속을 지키셨네요.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죠? 서연이 브랜드의 훌륭한 홍보대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지원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들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만 필요할 뿐이죠.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루를 준비했다. 준호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동안 그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정상에서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에겐 목적과 동반자,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었다. 나가기 전 준호는 멈춰서서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원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원 씨, 당신과 함께한 이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성의 가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1000번이라도 네. 준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동안 그들은 이것이 그들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으로 가득 찬 장. 그들은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다. 함께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일부 사람들은 준호를 알아보았다. 노숙자로 변장했던 백만장자, 그리고 지원, 겉모습을 넘어보았던 여자. 하지만 그들에게 타이틀과 라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준호와 지원이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차에 오르면서 지원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우리 이야기로 대박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전 그걸 TV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살아가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서 준호와 지원은 그들의 다음 모험을 향해 출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울 시내 반대편에 있는 한 방송 제작사 사무실에서 한 작가가 백만장자 노숙자라는 제목의 새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쓰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이야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작가는 준호와 지원의 진짜 이야기가 서울의 거리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픽션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